제가 많은 수업을 들으며 결론 지은 소싱의 기준, 오늘 영상에서 말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사용한 강의비 5천만 원을 아끼시게 되면 물론 제품 하나로 월 1,000만 원을 벌어본 제가 밤을 새워가며 고민했던 결론을 모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상품의 경쟁 강도와 그래프를 잡아보며 사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입은 제가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할 자격도 없고요. 그리고 키워드들의 연관 검색어를 샅샅이 들여다보며 우리가 감당해볼 만한 CPC 광고 가격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차후 스킬 파트에서 세밀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지루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여러분, 뜬금없지만 우리 지금부터 다 같이 구석기 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루하루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면 여러분은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무엇부터 하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열매가 있는 곳을 찾아가 열매를 따먹고 사냥감이 있는 곳을 찾아가 고기를 얻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은 유목 생활을 통한 수렵과 채집, 어로로 생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존을 이루어내고 난 뒤에야 농사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잉여 자본, 즉 생존에 필요한 만큼 먹고도 남는 음식이 씨앗이 되고부터 벼농사가 가능해졌고 가축을 기르는 것이 가능해져서 생산량 증대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라인 초보셀러인 우리도 이와 처지가 같음을 하루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단계별로 문명의 진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제가 초창기 셀러일 때 메타인지하지 못하고 말끔하게 개간되어진 밭에서 농사를 진두지휘하는 셀러의 그것을 따라가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본, 실력, 안목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채로 매일 밤 나는 왜 안 되지 하며 좌절하기만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혹시 저같이 자본이 없어서 온라인 셀러를 시작하신 셀러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석기인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실패의 원인입니다. 농사는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바로 벼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새를 쫓고 수확의 시기인 가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해야 하고 입고 먹고 마실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셀러는 가을까지 기다릴 자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도 실력임을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제품을 사입할 자금과 자문을 구한 컨설팅비, 우리의 제품을 세상에 알릴 광고비를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곧 실력이 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료 강의는 이렇게 자본금이 있는 사람에게 포커싱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초보셀러의 처음 모습은 사냥꾼, 채집꾼, 낚시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먹고 욕심을 내려놓고 나서야 저의 문제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강의는 일단 자본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몇 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정도의 자본력을 염두에 두고 전개하는 방식도 많습니다. 중국 사입해보고 마케팅에 몇백 써보고 뭐 안되면 다시 사입하면 되지 라는 여유 넘치는 말을 주장하는 이 현실에서 저는 생존하기 위해 저만의 소싱 방법을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어디에 모여 있고 어떤 유혹에 반응할까를 알아봐야 합니다. 사냥꾼은 사냥감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찾아갑니다. 사냥감이 오기를 유인하려면 미끼라는 것이 필요하고 온라인 셀링에서 미끼라는 것은 광고비를 의미합니다.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카피라이팅과 이미지로 관심을 끌어 나의 스마트 스토어로 데려온다는 것이 돈이 들어가는 유료 마케팅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직접 사냥감이 많이 모여 있는 들판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를 들면 공통의 관심사가 모여 있는 카페, 유튜브 채널, 밴드, 커뮤니티를 우리의 사냥터로 삼고 직접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냥의 대상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멧돼지나 덩치가 큰 사슴은 발길질에 차여 우리가 다칠 수도 있고 경쟁자를 마주치기라도 하면 싸움이 일어날 것이 뻔하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람쥐같이 작은 설치류를 사냥하자니 들인 시간 대비 배를 채울 고기의 양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토끼 같은 녀석을 사냥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고 하나를 팔면 5만 원 정도 남는 제품을 하루에 5개 파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대상을 위해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잘 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토끼를 잡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돌팔매질을 잘하면 돌을 던져 잡으면 좋습니다. 그물을 만들 줄 알면 그물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때론 토끼가 좋아하는 당근을 앞에 두고 가축처럼 키워서 고기를 얻는 방법도 있겠죠. 맞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 토끼를 설득할 만한 무기가 나한테 있는지를 치밀하게 찾아야 합니다. 보통 이 부분이 어려우실 겁니다. 도대체 저는 잘하는 것이 없어요 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나는 잘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혐오에 빠져 호구적대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때 저는 스스로를 조각조각 내어 쥐어짜듯 나만의 장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방법이 바로 남들에게 받아보았던 칭찬 기억해내기였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나의 생각을 빼야 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에는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개인이 선택했을 때 편안하고 만만한 것을 결정하는 경향이 무조건 있으므로 어렵겠지만 쥐어짜듯이 남이 나에게 말해줬던 칭찬을 꼭 기억해내야 합니다. 저 스스로를 예를 들어 상품을 찾아가는 과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는 중학교 때 생각 없이 적은 독후감이 어떤 단체의 100일장 금상에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던 헬스 트레이너 시절에 고객들의 칭찬을 듣는 베스트 트레이너였고 매주 서울로 출장 와서 많은 교육을 들었던 성실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에어컨 자재 회사 직원 시절 실리콘 영업을 맡아 하루에 많으면 30군데가 넘는 창호 샤시 업체에 방문해서 영업을 했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에어컨 자재 영업을 위해 건설사 사장 같은 분에게 영업하다 제지당한 적이 있을 정도로 열정적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만의 장점을 적어보았고 나의 장점을 어떻게 무기로 쓸 것인가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그 결과 저를 반기지 않는 사람에게도 영업해봤던 용기로 국내 제조 공장에 찾아가 소싱을 성공했으며 헬스 트레이너 시절에 밤새워 공부했던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용품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 지식을 주는 제품을 소싱 판매하고 있습니다. 글 적기의 중요함을 알고 있었던 점이 장점이 되어서 고객분들을 설득시켜 하나 팔면 5만 원이 넘는 판매가로 세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나만의 장점을 녹일 수 있는 이 한 끝이 월 1억 버는 소싱의 전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대상이 모여있는 것을 찾고, 두 번째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고, 세 번째로는 내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한 하나의 제품을 많이 팔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가치를 입혀 하나의 제품으로 많은 사람을 설득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은 마케팅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후에라야 비로소 제품의 제조를 해야 한다고 저는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찾아낸 제품은 우리의 강점 위에 올려진 제품이므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에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 한 끗의 진정성에 고객은 구매를 결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품 소싱에 대한 저의 생각을 모두 밝혀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